안녕하세요. 투자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상승하는 것은 지난번과 좀 다르게요. 전세 상승에 의해서 지금 매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전세 상승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기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택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똑같이 매출과 이익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원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 2019년부터 23년까지에는 금리가 전세 상승과 하락을 영향을 줬다면은 지금은 이제 공급이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2024년부터요, 25년, 26년까지 지금 계속 공급이 적게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하면서 매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임대차 그 3법 올해가 이제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전세가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그 가격이 원래 상태로 시장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이요. 두 번째는 2022년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 진입이 못 됐거든요. 투자자 진입이 못 됐기 때문에 3년 차인 지금 2024년 올해부터 입주 물량 속에서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빌라 사기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 수요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전세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반기 되게 되면은 지방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되게 되면은 전국에 걸쳐서 아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이제 그 시장이 확대되고요. 그 매가가요. 지금은 이제 그 실수요자분들이나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기거든요. 근데 이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전세가 부족하면서 그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체감적으로 아마 시장이 더 확대돼서 매가를 올리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지금 지방을 또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통계가 전세 수급이거든요. 이 전세 수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이익을 내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서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수익이 늘어나는 게 주택에서는 전세 부족이거든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건이 부족했죠. 주택에서 똑같습니다. 물건이 부족한 게 전세 수급의 문제거든요. 그 수급의 문제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3년 정도 누적되게 되면은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서 전세에서 매가로 이제 전환하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확대되거든요. 과거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한데요. 표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막대 그래프가 전국 입주 물량이고 실선 그래프가 전세 수급 그래프입니다. 근데 평균 전국적으로 한 35만 정도 돼요, 입주 물량이. 근데 우리가 이제 98년, 99년 우리가 그 IMF 위기 겪고요. 공급이 적어졌을 때 2000년, 2001년, 2002년 요 사이에 공급이 적은 사이에 전세 수급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 2008년, 2009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세 수급이 크게 올랐어요. 현재 지금 2024년, 25년, 26년 사이에 보게 되면은 공급이 크게 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3년 1월 기점에 해서 전세가 크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전세 수급 큰 흐름인데요. 하단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큰 사이클이 나오게 되죠. 근데 2022년 12월을 최바닥으로 해서요, 크게 반등하고 있죠, 지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42까지 올라와 있고요. 인천은 124. 지금 대구가 66.5로 최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120.4인데요. 모든 지방이 22년 12월, 23년 1월 기점을 바닥을 해서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하고 크게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지수가 160에서 180 정도 사이가 오게 되면은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시장이 확대될 겁니다.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지만은 11월이나 12월 정도 됐게 되면은 그 단계에 도달할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라든지 우리 전주 같은 도시는 전세 수급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도시에 지금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수급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통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공간의 크기의 차이거든요. 지방 적고 서울 수도권은 공간이 엄청 넓죠. 그 공간의 차이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차이 때문에 상승이 길어지고
상승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긴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클이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겁니다. 작은 컵에 물을 부어보면 물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급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그 공간이 굉장히 크다면은 공급을 느끼는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긴 상승과 긴 하락을 만들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긴 상승이 나오고요. 지방은 짧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계가 공급이고요. 그 공급이 3년 누적됐을 때 시작하는 시점이 전세 수급부터 시작하거든요. 지방은 우리가 공급이 전부 달할 정도로 공급이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3년 누적 공급량이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시장이 반등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뭐냐면 전세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상승입니다. 그리고 매가가 연결되고요. 매매로 연결되게 되게 되면 매매에서 매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어떤 상태까지 와 있냐면은 지금 전세 수급도 지금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보다 조금 늦지만은 이 전세 수급이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도시들이 수급 불안으로 해서요. 전세 상승이 일어나고 매가로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지금 제일 좋은 환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주택 시장은 우리가 수요를 흡수하면서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2019년부터 23년까지에는 금리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금리에 의해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수요가 흡수되지 않고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축된 수요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부터 공급 물량이 적었어요. 적은 상태에서 금리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남아있거든요. 그 수요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울산부터 시작되고요. 여기보다 더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뭐 전주나 강원도 같은 춘천, 우리가 원주 이런 도시들은 더 작은 도시, 우리가 문경, 상주 이런 도시들은 벌써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은 누적해서 공급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빨리 반응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년 정도의 공급이 적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과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할 지역은 최근에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어떤 시장의 위축을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위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외곽에 있는 구축이나 저가 아파트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라나 오피 이런 것들은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또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역에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이 좀 달라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 어떤 그 비율이 그 지방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약간 구축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고요. 지방으로 올수록 구축의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신도시에 가게 되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축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젊은 분들의 어떤 수요가 신축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구축의 어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구축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면서 그 조금 피해야 될 그런 상품으로 점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수급도 그렇고요. 공급 물량도 그렇고 2, 3년 동안 굉장히 많았었어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으로 지금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가장 많이 줄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은 세종, 대구, 부산이에요. 가장 또 좋은 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올해만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내년 정도에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세종도 역시 좋은 환경으로 들어갈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상승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전세 상승률은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 판매 실적 같은 거죠. 그래서 전세 상승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시장의 매매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요. 또 전세 가율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세 가율이 우리 주택 시장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조사해 보게 되면요. 도시별로 우리가 전세 상승률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 내려갈수록 전세 상승률이 낮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 상승률이 낮다면은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낮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서울 수도권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전세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요. 매가 상승률도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을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이 전세 상승률이 어떻게 나온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결과가 전세 가율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주택 시장 미래는 전세 상승률과 전세 가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결국엔 오른 집값의 비밀 책을 쓰게 되었고요. 실수요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